피지컬리 어려운 거는 기후고요. 이제 이모셔널리 어려운 거는 결국은 문화 충격인 것 같아요. 문화 충돌. 그 긴 시간 동안 점진적인 가족 간의 동의가 이렇게 강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실제로 캄보디아 떠날 때는 가족들과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헤어질 때는 굉장히 대형 버스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진료실로 꾸며서 시골에 다니면서 진료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그때 그런 꿈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의사 생활을 접고 그야말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접고 십수년째 멀리 캄보디아에 가서 봉사활동, 선교활동을 하는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자기 하던 일을 잘 정리하고 흔히 우리 봉사행위라고 그러는데 우리 정광수 동기 남들은 정광수 선교사라고도 부르지만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우선 나는 선교사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가 이야기 중에 이렇게 좀 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믿지 않는 동기들하고도 함께 또 나누는 거니까 최대한 절제하고 잘 표현해 볼게요. 우리 대학 생활은 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아버님이 사업 실패로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었고 아주 힘든 시기였고 내 기억에서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정말 힘겨운 가운데 또 이렇게 의사가 되기까지 또 정말 이때는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또 인도하심이 있어서 의사의 길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계기라든가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고 나서 저는 바로 개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워낙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94년도에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 개업한 첫 해부터 우리 병원 식구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다 함께 매월 한 번씩 그 아주 시골의 어려운 지역들을 찾아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그 매년 그렇게 매월 그렇게 해왔던 경험들 속에서 또 많은 보람도 있었고 또 그 의사로서의 어떤 그 의미도 많이 찾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중반쯤에는 국내의 그 외국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 한 차례씩 더 추가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면 이제 나중에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팀, 뭐 여러 국가들 그 지역의 그 노동자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들에서 연락이 오면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수원, 뭐 부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진료를 했었어요. 그게 한 2008년까지 하셨군요. 네, 네. 그럼 그 이후에 어떤 큰 일이 생긴 겁니까? 특별한 가족의 그 경험이 있었는데 2000년에 우리 가족이 97년도에 뉴질랜드 이민을 가게 되었고 저는 병원 때문에 혼자 남아서 이제 기러기 아빠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2000년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외 선교를 간다고 아빠더러 약 좀 사가지고 와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처음 해외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외 선교에 눈을 뜨고 이제 매년 한 차례씩 또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를 가셨어요?
주로 동남아 일대에 그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뭐 캄보디아 뭐 이런 쪽에 국내 또 봉사활동 그렇게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또 해외 진료 봉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병원을 접고 간 거는 2009년도에 이제 접게 되었고 이제 해외로 완전히 떠나게 되었지요. 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캄보디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94년도에 병원을 개업하면서 이렇게 시골에 어려운 지역에 봉사하러 다닐 때 가족들은 이렇게 어떤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이 자연스럽게 계속 가족 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르익어 갔고, 그리고 2000년에 이제 피지 해외에 이제 봉사하러 갔을 때 가족 전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봉사에 눈을 뜨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점진적인 가족 간의 동의가 이렇게 강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실제로 캄보디아 떠날 때는 가족들과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헤어질 때는 굉장히 그때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두고 떠난다는 것이 아주 힘든 마음이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떠나보내실 때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장남내야 효자 아들을 잃은 것만 갖고 오지에 가서 산다는 게 그것만 생각이 나고, 아들 건강하게 오지에서 여름 한철로 사는 캄보디아에서 잘 견뎌낼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좀 평안을 찾으시면서 제게 이제 드디어 몸 건강하게만 가서 잘 있어다오 뭐 이런 말씀으로 저를 오히려 감싸 안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어머님도 슬프고 힘들었지만 아마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뭐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셔서 계속 어머니가 참 많이 밟히셨을 것 네, 같아요. 네,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어머니가 제일 뭐 아내는 같이 있었고 또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또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됐는데 부모님이 혼자 이렇게 계시니까 아주 그거는 늘 제 마음의 깊은 숙제로 아주 무거운 짐으로 계속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어머니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편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저도 안정을 찾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나누는데 가장 앞서 있었거든요. 보였을까요? 제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연히 슈바이처 전기전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고, 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너 장래에 뭐 하고 싶니라고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저는 뜻하지 않는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대형 버스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진료실로 꾸며서 시골에 다니면서 진료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그때 그런 꿈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때도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기였고 정말 교통비가 없어서 막 쩔쩔맸던 그런 시기였는데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런 그 생각들이 계속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업하자마자 시골에 이렇게 다니면서 하게 됐고, 지금도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시골을 다니면서 이렇게 진료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저도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동기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이제 제2의 어떤 인생을 또 계획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설고 동문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노하우, 축적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무언가 의미 있게 한번 불태우는 그런 인생의 어떤 후반부를 계획할 수 있는 친구들일지 않을까. 그런 곳에 포커싱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또 그러기를 저는 또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네. 캄보디아에서 한 12년 계신 거죠? 네. 뭐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선교 병원을 세우기로 하고 이제 들어갔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흘러온 길을 보면 전혀 제가 뜻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제게는 가장 큰 에너지를 쏟고 가장 많은 정을 쏟아 부었던 것이 바로 아이들 양육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의료 활동도 계속 하시는 거죠? 네. 시골을 다니면서 이렇게 열악한 지역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7개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을 주민들을 섬기고 또 가장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는 이제 무료 진료소를 세워서 그 지역 현지 간호사를 거기에 두고 이제 약품을 계속 서포트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에 대한 것들을 지도하고 하면서 그 마을 주민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11명의 자녀들을 품으셨다고 그랬어요. 꼭 어떤 계기로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시작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후원만으로 언제까지 진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자립해서 무엇인가를 진행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카페를 열었어요. 근데 카페에 이제 필요한 스태프들이 이제 필요했는데 스태프들을 뽑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이 아이들을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로 양육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와 함께 이제 토의를 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선발하게 되었고 그 아이들은 이제 카페 스태프로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가면서 왔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 아이들이 11명이 될 때까지는 한 40명 가까이 인원이 들락달락 했었어요. 뭐 이런 이유로 그만두게 되고 또 저런 이유로 그랬었는데 이제 저 11명의 아이들은 이제 지금 현재는 부모 자식 간의 이혼을 갖게 되었고 모바일 클리닉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해왔는지. 또 많은 후진국들은 설사병이 생겨도 그분들에게 만약에 설사 치료약만 공급을 해준다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그 설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손 씻기 훈련만 해도 이제 많은 설사병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질병 퇴치의 그 본질이 바로 예방이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보건 교육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뭐 이 닦기, 뭐 손 씻기,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1년을 가리켜도 이게 잘 안 돼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현지 간호사들을 채용해서 함께 그렇게 보건 교육을 하면서 또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될 환자들에게는 이제 치료약을 공급해주고 뭐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아열대가 넘어서 덥고 그렇던데 뭐 그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까지도 제일 어려운 것은 기후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기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살았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지 않느냐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힘들구나. 네,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해외 활동을, 해외 생활을 하면 그냥 뭐 홈시크니스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기후가 그냥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계절 따라 우리가 이모셔널 벤틸레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기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더운데 단지 우기, 건기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 잠통 우울증도 생기겠네요. 그럼요. 우기 되면 더 우울해지고.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좋아. 예, 아주 시원하게 비 한번 내려주면 아주 어허. 좋았던 것 같아요. 인프라가 충분히 수도, 전기 뭐 이런 위생 충분히 괜찮은가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도시와 그 시골에는 많은 아주 굉장히 심한 격차가 있어서 시골은 정말 아직은 많이 어렵고요. 네. 음식은 어떠세요? 음식도 물론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요. 기후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제일 섬세하게 마음속 깊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피지컬리 어려운 거는 기후고요. 이제 이모셔널리 어려운 거는 결국은 문화 충격인 것 같아요. 문화 충돌. 그래서 저도 오래 살면서 캄보디아 문화에 많이 알아가고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현지인들 상대로 제가 화가 났다. 그러면 거의 그 끝은 파고 들어가 보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생각이 달라서 오는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가족분들은 어디 계신 거죠? 뉴질랜드에 이제 살다가 이제 거기에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활동하기가 무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호주로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호주로 다들 이동을 했어요. 네, 뭐 11명 중에 지금 이제 7명은 바탐방에 있고 그리고 4명은 지금 이제 석박사 과정을 위해서 계속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사랑이 참 넘치셔요. 그래서 그냥 뭐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이들이 그냥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치유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많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참 감사드리죠. 저는 할머니한테 감사한 말은 엄청 많고 우리 할머니는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하오팔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지 3년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안경광학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캄보디아 돌아가서 안경광학과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스스다이អ្នកទាំងអស់គ្នាខ្ញុំឈ្មោះហៅផាលីនខ្ញុំមកប្រទេសកូរ៉េបានរយៈពេល3ឆ្នាំហើយខ្ញុំនៅប្រទេសកូរ៉េឥឡូវនេះកំពុងតែរៀនផ្នែកជំនាញពិនិត្យភ្នែកនិងកាត់កញ្ចក់វ៉ែនតាហើយពេលក្រោយពេលខ្ញុំត្រឡប់ទៅប្រទេសខ្មែរវិញខ្ញុំចង់ក្លាយជាគ្រូបង្រៀននិងបើកជំនាញផ្នែកពិនិត្យភ្នែកនិងកញ្ចក់វ៉ែនតានៅប្រទេសខ្មែរ 할머니께서 저를 많이 돌아보고 그리고 저를 위해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칭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 됐습니다. 저는 지금 안경광학과 1학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안경사가 되고 싶습니다. 수스다이 님ឈ្មោះ 금칭 ខ្ញុំមកពីប្រទេសកម្ពុជាខ្ញុំមកកូរ៉េរយៈពេល2ឆ្នាំហើយខ្ញុំសប្តាហ៍កំពុងតែរៀនផ្នែកវ៉ែនតានៅប្រទេសកូរ៉េនៅពេលដែលត្រឡប់ទៅប្រទេសកម្ពុជាវិញខ្ញុំចង់ក្លាយជាអ្នកកាត់វ៉ែនតានៅប្រទេសកម្ពុជា 할머니는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동안 할머니 항상 우리 살피고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공신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석박사 사회복지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약한 여자들 위해 여성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សួស្តី អ្នកទាំងអស់គ្នា ខ្ញុំមកពីប្រទេសកម្ពុជា ខ្ញុំឈ្មោះកុងស៊ីនឿន ខ្ញុំកំពុងតែរៀនថ្នាក់បណ្ឌិតផ្នែកសុខុមាលភាពសង្គម នៅថ្ងៃអនាគតខ្ញុំចង់ជួយដល់ស្ត្រីដែលមានវិបត្តិ 할머니에게 이렇게 우리가 진 손녀 손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온 수바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7년 됐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신약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សួស្តីអ្នកទាំងអស់គ្នា ខ្ញុំបាទឈ្មោះសវណ្ណារា ខ្ញុំបានមកប្រទេសកូរ៉េនេះរយៈពេល 7 ឆ្នាំហើយ ហើយបច្ចុប្បន្នខ្ញុំកំពុងតែរៀនថ្នាក់បណ្ឌិតនៅថេជន់ខាងផ្នែកសញ្ញាថ្មីនៃព្រះគម្ពីរ នៅថ្ងៃខាងមុខ ពេលខ្ញុំត្រឡប់ទៅប្រទេសកម្ពុជាវិញ ខ្ញុំចង់ក្លាយជាសាស្ត្រាចារ្យបង្រៀនខាងផ្នែកព្រះគម្ពីរសញ្ញាថ្មី 오빠 이야기. 우리 결혼한 지 2년 됐습니다. 한 살 된 딸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는 우리의 딸을 보러 갈 겁니다. 전체 기울이고 더 기울이고 한 번 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년부터는 이제 중학생을 10명을 선발을 해서 차세대 양육을 위해서 뭔가를 아이들로 하여금 시작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아이들이 많은 뜻 있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해 왔듯이 이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고 어떤 재정이 생기겠으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한번 다른 아이들을 키워보자라는 뜻으로 내년부터는 장학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동안 생활비 좀 모으고 이것저것 모아서 지금 10,000불 조금 넘게 장학사업 자금이 모아져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작은 거죠. 10,000불로 그 이자 가지고 도우려면 한 달에 한 2명 정도밖에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도움의 손길들도 필요하고 많은 우리 동기들 마음을 모아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동기들이 내가 뭔가 우리 정광수 선교사 아니면 정광수 동기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아마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이제 한동안은 이 생각을 오래 할 것 같습니다. 사랑과 공경으로 주